자, 신규 확진자가 그래도 조금 많이 줄었어요. 뭐 과거 위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8천, 7천까지 찍었다가 5천 명대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밤 저녁 때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NIH 원장 미국서 하루에 100만 명 코로나 확진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 사람 살려주세요. 자, 오미크론이 전 세계 89개국에서 감염자가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100만 명의 환자가 확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오늘 주식이 조금 상황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미크론 또 화이자, 모더나 아니면 못 막는다라는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가 아닌 다른 백신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는 일부 국가에서 백신의 기피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스티븐 모리슨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니면 못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차까지 맞게 되면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免疫力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 보도되면서 또다시 공포가 빠지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거 맞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이죠? 다시 맞아야 되나? 다시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그것도 있는 거 아세요? 뭐요? 3차를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형 이제 2차 맞고, 네네. 6개월 안에 3차를 맞지 않으면 형 백신 안 맞은 거래요. 별의별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맞고 6개월 안에 3차를 안 맞으면 백신을 안 맞은 걸로 쳐가지고, 백신 맞아서 갈 수 있는 막 4명이서 모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3차 맞으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오늘 또 이제 주가는 조금 많이 눌렸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뭐 어제랑 똑같네요. 저번 주 금요일에 방송했던 그 자리 그대로 있지만,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인도 예언가가 이제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일어나는 변화들이라고 올해 그 비트코인이 떡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끝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서 암호화폐 시장에 일어나는 변화들이라고 이제 예언가 소년이 말하는 내용들 나왔는데 그 이제 플랜 B에 미친 듯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죠. 그리고 인도 소년에 떨어진다라는 내용 둘 중에 뭐가 맞을까라고 이제 과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엄청나게 떡락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냥 약간 조정을 받는 느낌인데 예언가가 말을 다시 조금 내뱉었는데 자, 그가 2022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야 코로나 맞춘 친구가 이제 2022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홍콩 매체 등등 따라서 내년 3월 4일까지는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3월 4일까지는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이라 얘기했고 화성과 토성이 만나는데 이때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화성과 토성이 만나기 때문에 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랬고 아난드는 이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우울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만 네. 아난드는 2022년에 투자할 만한 암호화폐 종류를 제한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울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2020년도에는 암호화폐 종류를 제한을 했는데 그는 금은 농경지와 관련된 암호화폐에 장기적인 투자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거 떡락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분이 이제 화성과 토성이 만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 은, 농경지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이거 뭐, 땅을 사야 되나? 농경지와 관련된 암호화폐 장기적 투자를 주장을 해왔고, 금과 은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과 은 분야, 디지털 혁명이라고 강조했고,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해라. 네네. 이 친구, 너도 장투. 샀니? 장투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뭐 2020년 미국과 이란, 인도, 파키스탄에 참전한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틀렸죠. 틀렸고요. 올해 2월 경제 위기라는 주장도 틀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 예언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가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하는가 예언이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언가들은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하는가?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가들이 없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우리도 가능해요. 어떻게요? 우리도 예언이 가능해요. 사실 과거에 제가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예언가들이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이제 예언하는 방법은 하나다. 뭐냐? 별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화성과 토성이 만나는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이제 별자리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아무튼 천문학에서 나오는 건데 점성술인데 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읽고 나서 얘들이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언이 없는 내용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별자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있잖아요. 별자리에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별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년에 12달, 그 다음에 12시간 기준으로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별자리에서 많이 조정이 되고 1년을 기준으로 잡고 해를 기준으로 잡는 것들을 별자리에서 많이 따왔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 별자리를 도래색에서 시간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농사주기나 이런 거를 맞추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농사주기나 이런 것들을 맞출 때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주술사들이에요. 고대에서는. 그래서 주술사들이 이 농경기의 타점을 잡아주고 그런 시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뭔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는 대단한 쿠쿠르 삥뽕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주술사와 점성술사들인데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나타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서양과 동양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대 쪽으로 가면 비슷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딘이 이제 눈이 하나 있는 거, 오딘이 죽으면서 이제 토르가 눈이 하나가 된 거는 이제 하나라는 심볼을 상징을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까마귀는 이제 인간과 그 신을 연결해 주는 거를 뜻하는 건데 왜 갖고 왔냐? 사실 이 까마귀는 이제 우리도 존재하죠. 삼조고라고. 까마귀의 의미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이 새다. 그래서 새는 날 수가 있잖아. 인간은 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새가 날아서 태양으로 가서 태양의 신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주는데 태양은 뜨겁잖아. 그렇죠. 탔어. 어허. 그래서 까마귀야. 아. 그래서 오딘에서 나오는 오딘 어벤져스에 나오는 1편 보면은 얘가 이제 오딘이 토르를 쫓아내잖아요. 네네. 근데 토르가 인간이 돼서 무능력자로 지상에 떨어졌을 때 이 까마귀들이 주위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전 세계 신화가 좀 비슷하게 이어져 있고 이것 또한 이제 고대에서 연결돼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달러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별자리를 상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별자리를 보면서 고대인들은 그 미래를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예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화성, 토성, 목성 그리고 별자리에 대해서 별자리의 움직임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래를 예언을 하는데 지금은 황금기거든요. 황금기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동시대 그 다음에 막 무슨 시대가 있어. 지금 네. 황금의 시대예요. 약간 돈에 대한 황금에 대한 그런 시대라서 그런지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보시면은 금과 은, 이 재화가 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별자리를 보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천문학이나 이제 고대학으로 넘어가면은 이 별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진짜게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농경기나 이런 시기 타점을 그 조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받아왔거든요. 중국에서 달력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달력을 받아오면서 이 시기를 조절했던 거는 이거를 관장할 수 있는 거는 황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해줄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만의 그 천문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중국에 대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게 그 황제의 권위를 넘어서는 거다. 그런 행위를 해서 막았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건 결국 별자리에서 이어지는 거고 이 친구도 별자리를 보고 예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별건 없고 그냥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언가의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그건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시대의 흐름 이제 과거에는 별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예언가 개념으로 간 건데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
주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이 예언이라는 거는 이제 별자리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